이번 시간부터 저희 아마 오늘 끝날 때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실제로 아파트가 거래된 실거래가를 조사한 그런 데이터 셋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우선 제가 GitHub에 파일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 파일을 어떻게 제가 가지고 온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글에서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공공자료로 어,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있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보시면은요, 음, 자료 제공 바로가기라기 어, 자료 제공 바로가기로 할까요? 뭐 이렇게 매매량 추이, 전월세 거래량 추이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료 제공 바로가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조건별로 자료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그다음 상가 분양, 뭐 상업용, 토지 등등등등 조건별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일 기준이라고 되어져 있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매매를 할 거냐, 전월세를 할 거냐. 이걸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는 매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월세 실거래가는 전월세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매매가로 했어요. 매매가로 했고, 그 다음에 계약 일자를 보시면 계약 일자가 1년치로 돼 있어요. 24년 5월 10일부터 25년 5월 9일, 오늘까지죠. 딱 1년간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집원으로 할 거냐, 도로명 주소로 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원으로 되어져 있고, 그 시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료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제주도 자료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제주도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국을 다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여기를 전부 다 전체를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전체, 단지 이름도 전체, 그리고 아파트 평수, 면적이죠. 아파트 면적도 전체, 그리고 금액도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만 보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그냥 다 기본으로 하고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형식은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CSV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신데, 만약에 CSV로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 기본값은 1년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1년으로 세팅을 해놓고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개월밖에 안 됩니다라고 안내를 보여줍니다. 네.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라면 기본값을 한 달 단위로 했을 것 같아요. 한 달 단위로. 네, 그래서 한 달 단위씩으로밖에는 다운로드를 못 받아요. 만약에 1년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겠다라고 하시면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엑셀이든 CSV 파일이든 12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는 뭘로 하면 될까요? 1월 데이터 프레임, 2월 데이터 프레임, 12월 데이터 프레임 얘네들을 머지를 하면 될까요? 컴캣을 하면 될까요? 왜 대답들 없으세요? 왜? 어제 했잖아요, 어제. 베이비 네임스. 컴캣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용도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GitHub에 올려드린 자료는 여기를
2025년도 올해 자료를 썼어요. 2025년도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마지막이 30일이죠. 이렇게 하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 단위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 폴더 다운로드 폴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운로드 폴더를 가보시면 이렇게 아마 그 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이게 아마 다운로드 받은 날짜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25년 5월 9일 14시 51분 7초, 10분초군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왜 안 열리는지 저기 제가 컴퓨터로 한번 재부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좀 나오는 게 좀 이상하고 강의 중이어서 이거 지금 제가 재부팅을 못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메모장 같은 걸로 한번 열어보실래요? 메모장 같은 걸로. 네.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런 다른 툴이 있으면 더 쉽게 열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메모장으로 열어보셔도 쉽게 열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 직접 열기. 다운로드, 모든 파일, 여기. 아까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메모장으로 열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잘 보이죠? 그죠? 네. CSV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아마 여기가 네 번째 줄일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줄인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 열한 번, 11, 12, 13, 14, 15. 15개까지. 네, 조금만, 15번째 줄까지는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은 거냐라고 하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나 컬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16번째 라인이 이게 컬럼의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들이 쭉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네, 컬럼이 꽤 많죠. 번호란 뜻이고요.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단지명, 면적, 계약, 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계약일, 거래금액. 그리고 거래금액의 단위는 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몇 동. 아파트니까 무슨 뭐 1동, 2동, 3동 이런 동수가 있겠죠. 그 다음 층수가 있겠죠. 층수가 있을 거고 매수자가 누군지, 매도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 사람,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 뭐 그런 얘기고 그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 그러니까 새 아파트냐, 오래된 아파트냐,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도 따로 있어요. 도로명 주소도 컬럼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해제 사유 발생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등기가 바뀐다거나, 뭐 담보 뭐 이런 게 해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래 유형, 거래 유형, 뭐 부동산을 끼고 중개를 하고 한 거냐, 직접 거래를 한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중개를 했으면 중개사 소재지는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등기는 언제 했느냐. 이게 날짜가 계약 연월 1일까지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등기 일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계약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연월일은 있지만 이 자료에서 등기 일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라인부터가 실제 데이터예요. 여기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아파트, 세 번째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제가 GitHub에 올려드렸는데, GitHub에는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아파트 2025년 4월 자료. 라고 CSV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제 GitHub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신 건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4년에 1년치 자료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여기에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2024년도 1월, 2024년도 2월, 2023년도 3월 이런 식으로 한 달 단위로 CSV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각각을 데이터 프레임, 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각각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시고 데이터 프레임 12개를 컨캣을 해주시면 2024년도 1년치 아파트 매매 거래 실거래가가 완성이 될 거예요. 저는 한 달치 자료만 했어요. 한 달치 자료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머지나 데이터 프레임의 컨캣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매매가 아니고 전월세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월세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온 데이터 소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데이터 소스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다. 수업 시간에는 요걸 할 건데 이거 말고도요.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것도 정부 사이트예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go.kr로 되어져 있는. 네. 여기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자료, 아까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에서만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지만 여기는요, 카테고리를 보시면 교육, 국토관리, 행정, 재정, 산업, 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등등 엄청난 카테고리의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보건의료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보건의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공개되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가 7,000건, 그 중에서 파일로 제공되는 게 4,0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파일로 제공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경상도 고령은 자동심장 충격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결핵 환자 통계수 뭐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의료보건 쪽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코로나 검사 현황 뭐 이런 거, 소독업소 현황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그냥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핸드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지하철 노선표, 지하철 시간표, 버스 시간표, 버스 노선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공공 데이터 지하철 시간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지하철 시간표는 없군요. 지하철이라고만 검색을 해볼까요? 지하철이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 API로 볼게요. 제가 지하철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오픈 API로 하니까 두 개밖에 없군요. 광주밖에 없군요. 광주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 인근의 약국 자료, 그 다음에 지하철역 근처의 병원 자료, 요렇게밖에 없네요. 왜 없었지? 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자료들을. 카테고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 보건의료로만 들어가 있네요. 보건의료. 여기 이게 체크되어 있었군요. 예, 조건 검색에서 보건의료가 체크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하다 싶었어요.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게. 그리고 약국과 보건의료를 빼보세요. 보건의료를 빼보시고 그리고 초기화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하철을 다시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혼잡도 뭐 이런 거 있고요. 지하철 시간표가 모르겠어요. 볼까요? 네. 지하철 시간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뭐 서울특별시 지하철 막차 시간표, 뭐 광주에서의 지하철 시간표, 대구의 지하철 시간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서울 역 코드로 지하철 열차 시간표 검색.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마다 번호가 부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번호로 그 역에서 몇 분마다 이 지하철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는 그 어플은요,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어플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료로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플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그 data.go.kr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 이런 그런 사이트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 data.go.kr은 데이터 또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서울시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ata.seoul.go.kr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예요.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공 데이터고요. 여기도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 보건, 행정, 뭐 관광, 산업, 복지, 뭐 교통 등등등. 그래서 여기서도 그 카테고리별로 찾을 수가 있고, 제일 많이 찾는 게 여기도 보면 지하철, 인구, 유동인구, 도서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검색어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하철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뭐 서울시에 대한 그런 것만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이트가 느리지? 이렇게 3초 이상 기다리면 빡키 누르고 싶죠. 네. 뭐 그런 지금 사이트 연결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테이블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테이블을 자료들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테이블에다가 자료들을 인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선가 대량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테이블에다가 자료들을 인설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원본 자료, 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원 데이터들을 이런 열린 데이터 광장, 데이터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데이터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공공 데이터 포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하실 때에도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검색을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따릉이 자전거 있잖아요. 따릉이 뭐 그런 자료도 제공이 돼요. 그런 자료도 제공이 되고 아까처럼 역 근처에 어떤 병원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어떤 어플을 만드는데 그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드린 자료 사진 그거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데이터 포털 사이트들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해볼 거고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아파트 분석만 따로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서 구글 컬앱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24번, 파이썬 24번이라고 할게요. 요게 진짜 저희 마지막 파일입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각화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많이 할 건데, 아까 보시면 그 자료들이 컬럼 이름까지도 한글로 되어져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그 매트플롯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C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X축, Y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이블들 써주죠. 그다음 틱에 어떤 값들인지 틱에 값을 써주죠. Y축 레이블 써주고 틱에 있는 값들이 뭔지 쓰죠. 그 다음에 타이틀 쓰죠. 근데 이런 부분에 한글을 쓰니까 어떻게 썼어요? 깨져서 안 보였죠. 워닝이 잔뜩 뜨면서 한글들을 그래프에 표시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글에서 가상 머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서 코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PC는 한글 운영체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한글 윈도우스 운영체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글 콜앱은요. 운영체제가 리눅스예요. 구글 콜앱의 가상머신은 운영체제가 리눅스고요. 이 리눅스는 영문 폰트들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타이틀이나 레이블이나 틱에 있는 값들이 영문은 제대로 표시가 됐는데 그 한글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 리눅스 가상 머신에 우리가 직접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글 폰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콜앱에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한글 폰트 사용하기라고 할까요? 사용하기.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설치하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셀은요, 무엇을 하기 위한, 파이썬 문법에 맞는 코드들을 작성해서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코드셀이죠. 근데 폰트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커맨드 창이 있어요. 커맨드 창에서 어떤 명령어를 직접 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결과를 줘요. 이게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창이나 혹은 파워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리눅스에도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제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콜앱 노트북밖에는 없고 여기서는 그런 명령어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주피터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확장자가 IPYNB라고 돼 있었죠. I 파이썬 노트북이었었단 말이에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실행하실 때에는 느낌표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느낌표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리눅스 명령어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느낌표를 시작하면 파이썬 문법의 코드가 아니라 리눅스 명령어다라는 뜻이에요. 폰트 설치하는 리눅스 명령어를 아셔야 되겠죠? 기억 못 하셔도 돼요. 한 번만 쓰고 넘어갈 거니까. sudo 이렇게 할게요. apt get. sudo라고 하는 명령어는 관리자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명령어가 apt-get이에요. 프로그램을 설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stall.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뜻이고요. y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뭔가 물어보는 거 있죠. 뭐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설치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물어볼 때 yes, no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대답을 무조건 yes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폰트 중에서 한글 폰트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데 나눔 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눔. 네이버에서 만든 폰트인데 뭐 나눔 고딕, 나눔 명조라고 하는 이런 폰트들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명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sud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c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캐시를 뭔가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리눅스에서 어떤 캐시를 지우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m이라고 하시고요. .캐시 이거는 폴더 이름이에요. 이 폴더 이름 밑에 있는 matplotlib을 지우겠다는 뜻이. 이거는 요 폴더 밑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를 전부 다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메모리의 캐시를 지우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폴더 밑에 있는 파일과 하위 폴더들을 전부 다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돼요. 이거는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메시지들은요. 나눔 폰트를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설치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fc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로 출력은 없어요. 따로 출력은 없는데 그 폴더가 지워졌어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요. 두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는 그 콜앱 런타임을 재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재시작. 자,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에 컴퓨터 재부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컴퓨터 재시작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콜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재시작은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하고요. M이라고 하는 걸 같이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단축키는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 여기 메뉴 중에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런타임. 들어가 보시면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션 다시 시작. 그죠? 네, 이거예요. 이거를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M이에요. 자, 이거 실행할까요? 그러면 세션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yes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설치가 된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된 그 가상 머신이 재부팅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스텝 2가 두 번째 스텝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이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해주실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게 뭐냐면 matplotlib 패키지에서
패키지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우선 매트플러리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플러리 파이프라인 이걸 먼저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rc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plt rc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설정하는 종류는 폰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famil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 폰트의 종류를 써주시면 돼요. 이 폰트의 종류는 우리가 여기서 설치한 폰트 안에 폰트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뭘 사용할 거냐면 나눔 바른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폰트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실행해 보세요. 에러가 없으면 얘가 된 거예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됐는지. 한글 폰트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할게요. 판다스 할게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려고.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pandas.data 프레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컬럼 두 개를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컬럼 이름을 9라고 할게요. 9. 9에는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학원이 있는 위치가 강남구죠. 그 다음에 저쪽 길 건너가면 서초구가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유동, 인구 뭐 이렇게 할까요? 숫자를 넣어줄 거예요. 숫자를 1000명, 1100명. 서초구가 좀 이상. 이거는 11,000이라고 쓴 거죠. 숫자를 쓰실 때 1000단위 우리 보통 숫자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1000원. 쉼표 쓰죠. 그죠? 10,000원. 이렇게 하면 그 숫자를 읽기가 조금 편하죠. 그죠? 근데 쉼표는 쓸 수가 없어서 쉼표는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파이썬에서 1000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정수입니다. 정수. 언더스코어는 1000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더 숫자를 읽기가 쉬워지죠. 자, 이제 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plt.다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X축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9라고 하는 컬럼을 쓸 거예요. 9. 자, 여기서는 컬럼을 선택할 때 이거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가 않죠. 한글로 돼 있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하이트일 거예요. 하이트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쓸 거냐면 유동 인구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plt x 레이블 한글로 우리 x 레이블, y 레이블 한글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한글로 9 이렇게 할게요. y 레이블 plt.y 레이블 유동 인구 이렇게 할게요.
plt. 네. 어때요? 한글 잘 나오죠? 그죠? 네, 그동안 우리가 레이블이나 타이틀이나 그 다음에 틱에 있는 값들을 한글을 쓰려고 하니까 한글 폰트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워닝이 나오고 여기가 네모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구글 콜앱에서도 한글 폰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글로 이루어진 자료이어서 그 시각화할 때 분석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석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시각화를 할 때 여기에 폰트가 있어야 그래프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한글 폰트를 그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단점은 컬앱 이 파일들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PC에 그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 과정 필요 없어요. 한글 윈도우 자체가 한글 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없이도 한글 폰트를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콜앱에서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 작업만 끝냈습니다.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가져오지도 않았고 데이터를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보여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어디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콜앱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시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렸고요.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read CSV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